셜록 홈즈 6개의 나폴레옹. 부서진 나폴레옹 흉상. 저녁 무렵이면 런던 경시청에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홈스는 언제든 경감의 방문을 반겨주었다. 그를 통해 경시청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소식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보답이라도 하듯 홈스는 언제라도 경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 있었다. 홈스는 경시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마리나 사건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레스트레이드 경감에게 제공해 주기도 했다. 그날 저녁도 그랬다.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날씨와 신문 기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에 잠긴 얼굴을 하더니 파이프에 담배를 넣었다. 홈스가 이 모습을 놓칠 리 없었다.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나요? 아니요, 홈스 씨.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말해보세요. 레스트레이드는 웃음을 터뜨렸다. 제 생각을 감춰봐야 소용이 없군요. 너무 엉뚱하기도 하고 사건이라고 하기엔 사소한 일이기도 해서 홈스 씨를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소하다고 해도 정말 이상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홈스 씨는 평범하지 않은 사건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흥미롭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 이번 사건은 우리보다는 오왓슨 박사가 다루셔야 할 사건 같습니다. 질병과 관계가 있나요? 내가 물었다. 일종의 광기지요. 정신병 말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나폴레옹 석고상을 모두 부수고 다닐 만큼 나폴레옹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엉뚱하지 않은가요? 홈스가 의자 깊숙이 몸을 고쳐 앉았다. 내가 맡을 만한 사건은 아니로군. 홈스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병자가 다른 사람의 석고상을 훔치면서까지 나폴레옹 흉상을 부수고 다니니 이렇게 되면 의사가 아니라 경찰이 처리해야 할 사건인 거죠. 홈스는 다시 똑바로 일어나 앉았다. 남의 석고상까지 훔친다고요? 재미있군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수첩을 꺼내더니 기억을 되새겼다. 처음 사건 신고가 들어온 것은 나흘 전이었습니다. 캐닝턴가에 있는 모스 어드슨 미술 상점에서 도난 신고가 들어왔죠. 점원이 잠깐 가게를 비운 사이에 뭔가 깨지면서 부서지는 소리가 났답니다. 점원이 놀라서 급히 가게로 달려가 보니 다른 조각상들과 같이 진열되어 있던 나폴레옹 흉상 하나가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는 겁니다. 점원은 재빨리 밖으로 달려나갔고 지나가던 행인 몇 명이 가게에서 어떤 남자가 뛰어나오는 것을 봤다고 알려주었답니다. 그러나 그 수상한 남자는 이미 사라져버린 뒤였고 그자의 인상착의도 알 도리가 없었죠. 가끔씩 발생하는 불량배들의 소행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은 순찰을 돌던 경관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사실 석고상 가격이라고 해봐야 겨우 몇 실링에 불과한지라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경관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조사할 필요도 없는 유치한 장난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이 좀 이상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 사건은 더 심각하고 기묘했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캐닝턴가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모스 어드슨 상점에서 수백 야드 떨어진 거리에 있지요. 베니콧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인데 그는 템스강 남쪽에서 제일 큰 병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캐닝턴에 살면서 주로 여기서 진료를 하고 있긴 한데
3km 정도 떨어진 로어 브릭스톤가에도 병원과 약국을 갖고 있습니다. 베니코드 의사는 나폴레옹의 열렬한 추종자인지라 집안에 나폴레옹에 관한 책과 그림, 기념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는 모스어드슨 상점에서 프랑스 조각가 드빈느가 만든 유명한 나폴레옹 흉상을 복제한 석고상 2개를 구입했답니다. 그중 하나는 캐닝턴가에 있는 집복도에 두고 나머지 하나는 로어 브릭스톤에 있는 병원 진열대에 두었지요. 그런데 베니코 씨는 오늘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간밤에 자기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도둑 맞은 물건은 복도에 있던 나폴레옹 석고상 하나뿐이고 다른 값비싼 물건은 그대로였답니다. 그런데 사라진 나폴레옹은 바깥 정원 벽 아래쪽에 산산조각 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말을 끝낸 경감은 홈스의 표정을 살폈다. 홈스가 손바닥을 마주 비비면서 말했다. 특이한 사건이군요. 홈스 씨가 흥미를 느낄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직 얘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12시까지 로어 브릭스톤의 병원으로 출근했는데 또 한 번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병원 창문이 활짝 열려 있고 누군가 밤사이에 침입해 나머지 나폴레옹 석고상까지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박사가 얼마나 놀랐을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경찰로서는 이 사건들이 범죄자의 소행인지 미치광이의 소행인지 단서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홈스 선생? 이게 전부요. 흉악한 범죄는 아니지만 특이한 사건이군요. 홈스가 말했다. 페니콧 의사 집에 있던 석고상과 모스어드슨 상점에서 부서진 석고상이 똑같은 건가요? 네, 같은 틀로 제작한 석고상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나폴레옹을 미워하는 자의 소행이라고만 볼 수는 없겠군. 런던에 있던 나폴레옹 석고상만 해도 수백 개는 넘을 텐데 그렇게 마구잡이로 때려 부순 석고상이 하필이면 같은 틀로 만든 것이라면 우연이라고 할 수 없지요. 나도 홈스 씨와 같은 생각이요. 레스틀레이드가 대답했다. 그런데 런던 지역에서 석고상을 파는 곳은 모스어드슨 상점밖에 없고 부서진 석고상 3개는 몇 년 동안 계속 상점에 있었던 겁니다. 선생이 말씀하신 대로 런던에 있던 나폴레옹 석고상은 수백 개가 넘지만 그 지역에 있는 건 그 부서진 석고상 3개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인근에 사는 미치광이의 소행일 수도 있습니다. 왓슨 박사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정신질환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프랑스의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런 경우를 강박관념이라고 부르지요. 심각한 질환은 아니고 특정 한 면을 제외하면 완전히 정상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에 관한 책을 지나치게 탐독했다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입은 상처 때문에 그런 증세를 갖게 되어 기묘한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일은 정신질환과는 관련이 없네, 왓슨. 홈스가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다. 아무리 심각한 정신질환자라고 해도 나폴레옹 석고상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미치광이는 없네. 그럼 자네 생각은 어떤가? 섣불리 추측할 수는 없어. 다만 이 미치광이의 소행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예를 들면 베니콧 의사 집의 복도에서 큰 소리를 내면 집안 사람들이 잠에서 깰지도 모르기 때문에 범인은 일단 석고상을 밖으로 들고 나가 정원에서 부수었지. 반면 사람들이 없는 병원에서는 그 자리에서 곧장 석고상을 부수었네. 겉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도 뜻밖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 왓슨, 에버네티 가족 사건을 기억하나? 몹시 더운 날, 버터 속에 깊이 박혀있던 파슬리 가루에서 단서를 얻어 사건을 해결하지 않았나?
석고상 세 개가 모두 같은 틀에서 만들어졌다는 건 역시 놓쳐서는 안 되는 단서야. 너, 레스트레이드 경감, 이 사건에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알려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군요. 살인 사건. 홈스가 알려달라고 부탁한 새로운 상황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비극적인 형태로 전개되었다. 다음 날 아침 잠자리에서 막 일어난 나는 주섬주섬 옷을 입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다. 방문을 열자 홈스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전보가 들려 있었다. 캐닝턴 지구, 피트가 131번지로 속히 와주시기 바랍니다. 레스트레이드. 무슨 일이지? 나는 아직 잠에서 덜 깬 눈을 비비며 물었다. 모르겠어. 무슨 일이 생겼나 본데 내 생각엔 나폴레옹 사건인 것 같네. 만일 그렇다면 나폴레옹 미치광이가 이번에는 런던의 다른 지역에서 사건을 일으킨 것 같군. 왓슨, 커피 가져다 놓았네. 마차는 현관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 우리는 30분 만에 피트가에 도착했다. 그곳은 런던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한적한 주택가였다. 131번지는 그럭저럭 볼만은 하지만 꾸밈새는 전혀 없이 큰 집이었다. 마차가 길을 따라 올라가자 어떤 집 앞에 구경꾼들이 잔뜩 몰려 있었고 그들은 한결같이 지하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홈스가 휘파람을 불었다. 살인 미수 사건이군.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서성거리는 일이 없는 런던의 심부름꾼 아이까지 구경할 정도라면 말이야. 사람들이 잔뜩 목을 빼고 구경하는 걸 보니 폭력의 조짐이 엿보여. 게다가 다른 돌계단은 모두 말라 있는데 맨 위에 것만 물로 씻은 흔적이 있잖아. 발자국은 남아있을 거야. 저기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보이는군. 무슨 일인지 곧 알게 되겠지. 경감은 침울한 얼굴로 우리를 맞았다. 거실로 들어가자 실내복을 입은 나이든 남자가 불안하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방 안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는 이 집의 주인인 호레이스 하커이며 센트럴 프레스 기자라고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소개했다. 이번에도 나폴레옹 석구성입니다. 레스트레이드는 아주 괴롭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건이 심각해졌습니다. 살인 사건입니다. 호레이스 하커씨, 이분들에게 간밤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호레이스 하커가 우울한 얼굴로 우리를 보았다.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직업은 기자입니다. 남들에게 일어난 흥미로운 사건을 전달하는 일을 해왔지만 정작 제 자신이 사건의 소재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막상 제게 이런 일이 닥치니 너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서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내가 기자로서 이곳에 있다면 집주인과 인터뷰를 하고 석간신문에 커다랗게 기사를 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기사거리를 설명해주고 있으면서 정작 나 자신은 모처럼의 뉴스를 썩히고 있으니 도무지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홈스 씨의 명성은 이미 들어 익히 알고 있죠. 그러니 홈스 씨,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고생스럽게 설명하는 보람이 있겠네요. 홈스는 자리에 앉아 그의 말을 경청했다. 사건의 발달은 넉 달 전 제가 산 나폴레옹 흉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석구상은 하이스트리트 역 근처에 있는 하딩 형제 상점에서 싸게 샀습니다. 앞에 셋은 모스 허드슨 가게에서 이번에는 하딩 형제의 가게에서라는 말이군. 홈스가 혼자서 중얼거렸다. 저는 직업상 새벽까지 글을 쓰는 일이 많습니다. 지난밤에도 새벽까지 2층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마 새벽 3시쯤이었을 겁니다. 아래층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았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밖에서 나는 소리였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5분쯤 지나자 갑자기 끔찍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 너무나 무서운 생각에 몇 분 동안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래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 궁금했죠.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어 부직갱이를 쥐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 방에 들어왔는데 창문이 활짝 열려 있고 선반에 있던 나폴레옹 석구상이 사라졌더군요. 도둑이 왜 이런 물건을 훔쳐갔는지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고로 만든 모조품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문을 통해 나가면 한 걸음에 현관 계단에 닿을 수 있습니다. 석구상을 훔쳐간 도둑도 그렇게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깜깜한 밖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나는 뭔가 물컹한 것에 걸려서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안으로 들어가 등불을 갖고 나왔습니다. 불을 비춰보니 웬 남자가 죽어 있는 겁니다. 목에는 칼로 베인 상처가 깊게 나 있고 주위는 온통 피바다였습니다. 양쪽 무릎을 세운 채 똑바로 누워 있었고 입은 커다랗게 벌린 채였습니다. 내 평생 최악의 악몽이 될 겁니다. 나는 가까스로 방범용 호루라기를 불고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깨어보니 경찰이 저를 복도에 데려다 놓았더군요. 피살된 남자의 신원은 밝혀졌습니까? 홈스가 물었다. 죽은 남자의 신원에 대한 단서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시신은 영안실에 있는데 신원을 알아낼 만한 물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려 얼굴이 거무스름했고 키는 크고 체격도 좋은 편인데 30대라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옷차림이 남루하긴 해도 노동자 같진 않습니다. 피살자 옆에는 뿔손잡이가 달린 칼이 떨어져 있었는데 범인이 버린 것인지 아니면 죽은 사람의 것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옷에 이름 같은 것은 쓰여 있지 않았고 주머니 속에는 사과 1개, 끈 1실링짜리 런던 지도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사진은 작은 카메라로 찍은 것이었다.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은 무엇을 경계하고 있는지 몹시 날카로운 인상에 눈썹이 짙고 턱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 언뜻 보면 원숭이 같은 인상이었다. 석고상은 어떻게 되었지요? 사진을 관찰하던 홈스가 물었다. 홈스 씨가 도착하기 바로 전에 발견되었습니다. 석고상은 캠프턴 하우스 거리에 있는 어느 빈집 정원에서 발견되었답니다. 역시 산산조각이 난 상태로요. 지금 가려던 참이었는데 같이 가시겠습니까? 물론이지요. 홈스는 집을 나서기 전 카펫과 창문을 점검했다. 범인은 다리가 아주 길든지 아니면 운동신경이 매우 뛰어난 사람입니다. 층계에서 여기 창문으로 올라오다 자칫 잘못하면 굴러 떨어지겠는걸요. 게다가 여기 서서 창틀을 짚고 창문을 열어 젖히다니. 보통 사람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갈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군요. 하커 씨도 흉상을 보러 가겠습니까? 여전히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던 하커 기자는 꼼짝도 않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번 사건을 대강 기사로 써두어야겠습니다. 물론 오늘 석간신문 초판에 자세한 기사가 실렸겠지만 내 운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걸 어쩌겠습니까? 돈캐스터 관람석이 무너진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때 현장에 있던 유일한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건을 기사로 쓰지 못했습니다. 너무 떨려서 도저히 기사를 쓸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이제 내 집 현관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다른 신문사에게 뒤진다면 그야말로 체면이 안 서지요.
하커 기자가 펜으로 종이를 사각사각 긋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의 집을 나섰다. 범인이 석고상을 부순 장소는 호레이스 하커의 집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나폴레옹 황제의 석고상이 부서져 조각난 모습을 보고 나니 확실히 누군가가 나폴레옹을 광적으로 증오하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석고상 파편은 잔디밭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다. 홈스는 파편 조각을 몇 개 주워 유심히 살펴보았다. 집중하는 홈스의 표정과 단호한 태도를 보면서 나는 그가 어떤 단서를 잡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어떻습니까? 레스틀레이드가 묻자 홈스는 모르겠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알아낸 것이 있기는 합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사소한 석고 조각이지만 범인에게는 매우 값나가는 석고 조각인가 봅니다. 한 인간의 목숨보다 더 비싼 석고상인 거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일 범인의 목적이 흉상을 부수는 것뿐이었다면 집안에서 바로 부수거나 집을 나오자마자 즉시 부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런 데까지 들고 왔을까요? 다른 사람과 맞닥뜨리는 바람에 깜짝 놀라 허둥댄 게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집의 위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스트레이드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이건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입니다. 그래서 놈은 정원에서 석고상을 부수어도 들킬 염려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굳이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도중에 빈집은 있었습니다. 왜 거기서 석고상을 부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여기까지 들고 오는 도중에 다른 사람에게 발각될 확률이 더 높았을 텐데요. 글쎄요. 모르겠군요. 레스틀레이드가 말했다. 홈스는 머리 위에 있는 가로등을 가리켰다. 자기가 하는 일을 보려고 했던 거지요. 저기는 어두워서 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고 왔던 겁니다. 세상에, 정말 그렇군요. 레스틀레이드가 말했다. 그러고 보니 베니코드사의 석고상도 불빛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홈스 씨, 그걸 알았으니 이제 어떤 일을 해야 하죠? 우선 이 점을 잘 기억해야죠. 나중에 이것과 관련된 다른 단서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경시청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해나갈 생각입니까? 홈스가 레스트레이드에게 물었다. 먼저 죽은 사람의 신원을 조사하겠습니다. 그건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피해자의 친구들을 조사해서 피해자가 어젯밤에 피트 거리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가 무슨 이유로 피트가에 갔는지, 그리고 호레이스 하커 시댁 현관에서 누구에게 살해당했는지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제 계획은 좀 다릅니다.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요? 그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 수사 방법이 경감의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은 당신 생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나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서로 비교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 줍시다. 좋은 생각입니다. 경감이 대답했다. 피트가로 돌아가실 예정이라면 호레이스 하커 씨를 만나겠군요. 만나시거든. 어젯밤 사건의 범인은 나폴레옹을 증오하는 미치광이의 소행이 확실하다고 하커 씨에게 말해주겠습니까? 하커 씨가 쓰는 기사에 도움이 될 겁니다. 레스트레이드는 홈스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홈스는 미소를 지었다. 진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편이 호레이스 하커 기자에게도 센트럴 프레스 독자에게도 재밌을 겁니다. 자, 왓슨. 오늘은 할 일이 아주 많고 복잡한 것 같군. 레스트레이드 경감, 베이커가에서 오늘 저녁 6시에 만나죠. 6시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피살자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남자 사진은 내가 갖고 있겠습니다. 내 추측이 옳다면 오늘 밤 해야 할 일에 약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중에 봅시다. 행운을 빌겠어. 홈스와 나는 함께 하이스트리트까지 걸어서 하딩 형제 상점에 들렀다. 하커가 나폴레옹 흉상을 샀다는 가게였다. 젊은 직원이 하딩 씨는 볼 일이 있어 나갔고 오후나 돼야 들어온다고 말했다. 그 직원은 상점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아무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 홈스의 얼굴에 실망감과 함께 곤혹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할 수 없군.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라는 법은 없지. 홈스가 한마디 했다. 나중에 다시 오기로 하세. 어쩔 수 없군. 왓슨. 자네도 눈치챘겠지만 나는 지금 이 석고상들이 어디서 나온 건지 확인하려는 걸세. 누군가가 찾아다니면서 깨부술 정도로 석고상에 특별한 점이 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나? 그럼 이제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알아챌 수 있을지도 모르니 모스 허드슨 씨를 만나야겠군. 우리는 마차를 타고 1시간 정도 달려 캐닝턴가에 위치한 모스 허드슨 미술 상점에 도착했다. 모스 허드슨은 작고 다부진 몸집에 얼굴빛이 불그스름했으며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다. 예, 바로 이 진열대 위였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다달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깡패가 자기 마음대로 남의 집에 들어와 물건을 깨부수는데 경찰은 가만히 있다니요. 네, 맞습니다. 베니쿠드 의사에게 그 석고상을 2개 팔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무정부주의자들이 한 짓이 틀림없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대낮에 그런 짓을 하다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놈들. 그자들이 아니라면 누가 석고상을 부수겠습니까? 공화주의자 빨갱이 놈들 짓입니다. 그렇게 불러도 싼 놈들입니다. 누구에게서 그 석고상을 샀냐고요? 사건 해결에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꼭 알고 싶으시다면 알려드리지요. 스테프니 주의 처치가에 있는 겔도 상회에서 샀습니다. 겔도 상회는 저희 업계에서는 잘 알려진 도매상입니다. 저도 거의 20년 가까이 그곳에서 미술품을 사고 있죠. 물건을 얼마나 샀냐고요? 3개 샀지요. 1, 2, 3, 맞습니다. 2개는 베니쿠 씨에게 팔았고 나머지 하나는 어떤 놈이 대낮에 우리 가게에 쳐들어와 때려 부수고 말았죠. 이 남자요? 글쎄 모르겠는데요. 잠깐. 압니다. 알아요. 페포라는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인데 우리 가게에서 잠깐 일했습니다. 조각도 할 줄 알고 액자도 만들고 도금도 할 줄 알고 그 밖에도 손재주가 좋아서 여러 가지 일을 잘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만둔 뒤로는 소식이 없습니다. 일하는 동안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어디서 왔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나폴레옹 흉상이 부서지기 이틀 전에 그만뒀죠. 미술 상점을 나오면서 홈스가 한마디 했다. 모스 허드슨에게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전부인 것 같아. 사진 속에 베포라는 인물이 나타났군. 캐닝턴과 켄싱턴에서 이자가 공통으로 나왔으니 16km나 달려온 보람이 있었어. 자, 왓슨, 이제 스테프니에 있다는 겔도 상회에 가야겠어. 부서진 나폴레옹 석고상들은 모두 겔도 상회에서 판 거야. 그러니 겔도 상회에서 사건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겠지? 살인자의 정체. 우리는 마차를 타고 런던의 패션가, 호텔가, 극장가, 상업지역 등 화려한 거리를 지나 템스 강변에 위치한 스테프니주의 주택가에 도착했다. 거리는 지저분하고 악취가 심하게 풍겼다. 여기는 유럽 각지에서 살기가 곤란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건너와 모여 살면서 이루어진 마을이다. 한때는 런던의 부유한 상인들이 몰려 살던 이곳의 중심부에 겔더 상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겔더 상회의 넓은 앞마당에는 조각품이 여기저기 있었고 안에서는
50명 정도 되는 기술자들이 조각을 하거나 틀에서 본을 뜨고 있었다. 겔더 상회의 지배인은 몸집이 큰 금발머리에 독일 사람이었다. 그는 공손히 우리를 맞이했고 홈스의 질문에 조리 있게 대답했다. 그는 매출 장부를 뒤적여보더니 그 석고상은 프랑스 조각가 드빈느가 만든 나폴레옹 대리석 조각의 복제품인데 똑같은 것이 수백 개는 된다고 했다. 모스 허드슨 가게에서 판 석고상 3개는 1년 전에 만든 것으로 6점 한 세트의 절반이었고 나머지 3개는 하딩 형제 상점에 팔았다고 한다. 따라서 그 6개의 나폴레옹 상이 같은 틀에서 떼어낸 석고상 수백 개와 다른 점이 있을 까닭이 없는데 특별히 그 6개만 골라 붓을 이유가 없다면서 지배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웃었다. 석고상의 도매 가격은 6실링이지만 소매점에서는 12실링 남짓 받는다고 했다. 좌우가 나뉜 틀 2개에서 떼어낸 석고상을 마주 합치면 나폴레옹 석고상 하나가 완성된다고 했다. 이곳에서 일하는 이탈리아 기술자들이 그 일을 하는데 완성된 석고상은 건조시킨 다음 창고에 보관한다. 지배인의 설명은 이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홈스가 사진을 보여주자 지배인은 깜짝 놀랐다. 그는 화가 나는지 얼굴색이 변하더니 눈썹을 위로 치켜떴다. 파란 눈동자가 번뜩였다. 나쁜 놈! 지배인이 씹어뱉듯 말했다. 예, 압니다. 알고 말고요. 우리 상점은 남에게 흠잡힐 일은 전혀 한 적이 없어서 경찰 신세를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이놈 때문에 경찰이 들이닥친 적이 있지요. 1년이 조금 넘은 일입니다. 이놈이 거리에서 어떤 이탈리아인을 칼로 찌르고는 도망쳐 여기 작업실로 숨어 들어오는 바람에 쫓아오던 경찰이 체포해 붙잡아 갔어요. 이름이 배포였죠. 성은 모릅니다. 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은 고용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일은 참 잘했어요. 직원 중에 최고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 뒤에 어떻게 되었나요? 칼에 찔린 사람이 다행히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1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쯤 출감했을 겁니다. 하지만 감히 이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겠지요. 배포의 사촌이 여기서 일하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배포가 어디 있는지 알 겁니다. 아니요. 사촌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홈스가 외쳤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인데 저는 사정을 알면 알수록 더욱 중요한 단서로 느껴지는군요. 그런데 당신이 장부를 볼 때 언뜻 보니 석고상을 판 날짜가 작년 6월 3일이던데 배포가 체포된 날이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금요 장부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지배인이 장부를 넘기더니 곧 말을 이었다. 여기 있군요. 5월 20일에 마지막 월급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귀한 시간을 빼앗지 않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홈스는 자신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지배인에게 다시 당부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우리는 공장을 나와 서쪽으로 가다가 눈에 띄는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었다. 캐닝턴의 정신병자 살인 사건이라고 쓰인 신문의 머리 기사가 음식점 입구에 붙어 있었다. 하커 기자가 자기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사로 쓴 것이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신문을 펼쳐보았더니 역시 센트럴 프레스지였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을 총동원한 사건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홈스는 양념통 받침대에 신문을 기대놓고 점심을 먹으면서 기사를 읽었다. 정말 재미있군. 왓슨, 들어보게. 이번 사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경찰청에 노련한 레스트레이드 경감과 저명한 사립탐정 셜록 홈스는 비극적인 살인으로 막을 내린 이번 사건을 미리 계획된 범죄라기보다는 우발적인 광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아 정신 이상자의 소행이 아니라면 이 같은 범죄의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단서는 전혀 없다. 신문은 잘만 이용하면 가장 훌륭한 도구일세. 왓슨, 식사를 끝냈으면 이제 켄싱턴가에 있는 하딩 형제 상점 주인을 만나러 가자고. 하딩 형제 상점의 주인 하딩 씨는 키는 작았지만 유쾌한 표정과 말쑥한 차림에 말솜씨도 좋았다. 그 사건이라면 오늘 석간 신문을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커 씨는 우리 가게 손님인데 그이에게 나폴레옹 흉상을 몇 달 전에 팔았어요. 스테프니 주에 있는 겔더 상회에서 똑같은 것으로 3개를 사드렸는데 지금은 모두 팔린 상태입니다. 누가 사갔느냐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매출 장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으니까요. 여기 있군요. 하커 씨와 치즈윅 레버넌 별장의 조시아 브라운 씨,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레딩시 글로브가에 사는 샌드포드 씨가 사갔네요. 아니요. 이 남자는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못생긴 얼굴은 언뜻 본다고 해도 쉽게 잊히지 않겠군요. 직원 중에 이탈리아 사람이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청소부 중에 몇 명 있어요. 장부를 볼 마음만 있다면 이따위 장부는 누구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보관할 만한 물건은 아니니까요. 거참, 이상한 사건이네요. 더 물어볼 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하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홈스는 수첩에 몇 가지를 기록했다.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풀려가는 모양인지 홈스의 표정이 매우 만족스러워 보였다. 그러나 홈스는 서두르지 않으면 레스트레이드와의 약속에 늦을지도 모른다는 말만 했을 뿐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우리는 서둘러 베이커가의 집으로 돌아왔다.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도착하니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기다리다 지쳤는지 방안을 이리저리 서성이고 있었다. 온종일 사건을 추적한 성과가 헛되지 않았는지 경감의 표정에 거만한 빛이 가득했다. 좋은 소식이라도 있습니까, 홈스 씨? 경감이 물었다. 바쁜 하루였지만 시간 낭비는 아니었습니다. 하딩 형제 가게와 흉상을 만든 공장에서 그 나폴레옹 흉상이 어디로 팔렸는지 알아냈습니다. 흉상 말입니까? 글쎄요, 홈스 씨. 그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까요? 그 방법에 특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살해당한 피해자의 신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셨습니까? 신원뿐만 아니라 살해된 동기도 알아냈습니다. 훌륭합니다. 우리 본부에 이탈리아인이 거주하는 지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경감이 있거든요. 나도 죽은 사람이 남쪽 출신일 거라고 짐작은 했습니다. 목에 가톨릭 십자가를 걸고 있는 것과 피부색을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지요. 이탈리아인 전담 힐 경감은 사체를 보자마자 누군지 알아보더군요. 나폴리 태생의 피에트로 베누치라는 친구인데 런던에서도 손꼽히는 불량배라고 합니다. 게다가 조직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부하는 무조건 죽여버린다는 마피아 조직의 단원이랍니다. 자, 그러니 선생도 대강 짐작이 가시지요. 홈스 씨, 사진 속의 남자는 피에트로를 죽인 범인으로 역시 같은 이탈리아 사람이고 마피아 조직원일 겁니다. 범인이 뭔가 조직의 규칙을 위반했을 것이고 피에트로가 미행을 한 겁니다. 피에트로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사진은 엉뚱한 사람을 찌르는 일이 없도록 가지고 다닌 겁니다. 그러던 중 범인이 하커 씨 집을 나올 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에트로가 나타나 칼을 들고 위협하자 서로 격투 끝에 범인이 피에트로를 죽이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자신의 목숨을 잃은 것이지요. 훌륭합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 훌륭해요. 홈스가 손뼉을 치며 말했다.
그런데 부서진 석구상에 관한 조사는 하지 않았나요? 아니, 또 흉상 얘기입니까? 석구상 도난 사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으시나 보네요. 그건 시시한 절도 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6개월형에 불과한 절도죄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살인 사건입니다. 살인범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건의 단서들을 모두 파악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간단하지요. 힐 경감과 함께 이탈리아인 거리로 가서 사진 속 남자를 찾을 겁니다. 찾아서 살인범으로 체포해야지요. 홈스 씨,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사양하겠습니다. 내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보다 더 쉽게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통제 범위를 벗어난 특별한 요소라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의 확률은 정확히 50%입니다. 오늘 밤에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우리와 함께 간다면 제가 그 범인을 잡아 넘겨드리지요. 이탈리아인 거리에 말입니까? 아니요, 치즈윅입니다. 범인은 이탈리아인 거리가 아니라 치즈윅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밤에는 우리와 함께 치즈윅을 조사해보고 이탈리아인 거리는 내일 함께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금 늦는다고 해도 일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몇 시간이라도 잠을 자두는 게 좋겠군요. 아마 11시 정도에 출발하면 내일 아침까지는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저녁 식사는 우리와 같이 하도록 하시죠. 출발 시간이 될 때까지 잠자리는 제공해드리지요. 그리고 왓슨, 사완 아이를 불러주겠나? 지금 당장 보내야 할 중요한 편지가 있네. 레스트레이드 경감과 내가 안락 의자에서 쉬고 있는 동안 홈스는 지난 신문들을 정리해둔 2층 골방에서 뭔가를 조사하고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려왔다. 그러나 홈스는 과거의 신문 기사에서 무슨 단서를 찾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까지 홈스가 이 사건을 조사한 경위와 방법을 지켜보았음에도 그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도무지 짐작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머지 석구상 2개를 범인이 노리고 있다는 것을 홈스가 예상하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그 석구상 2개 중 하나가 바로 치즈윅에 있었다. 우리가 치즈윅으로 가는 이유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흉상을 훔치러 오는 범인을 현장에서 잡기 위해서였다. 나는 홈스의 치밀함에 새삼 경탄을 금치 못했다. 하커 기자로 하여금 일부러 석간신문에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내용의 기사를 싣게 함으로써 범인이 안심하고 다음 목표물을 향하도록 만든 것이다. 나는 홈스의 권유대로 옷 속에 리볼버를 집어넣으면서도 놀라지 않았다. 홈스는 평소 애용하는 나비든 사냥용 채찍을 손에 들었다. 11시 정각에 예약된 마차가 도착했다. 우리는 해머스미스 다리를 건너 마차를 세우고 마부에게 기다리도록 지시했다. 우리는 홈스를 따라 걸어가다 정원이 딸린 주택들이 늘어서 있는 한적한 주택가에 도착했다. 우리는 문기둥에 레버넌 빌라라고 쓰여있는 어떤 집에서 멈춰섰다.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었는지 불이 모두 꺼진 상태였다. 다만 현관문 위에 유리창문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와 정원을 흐릿하게 비추고 있었다. 우리는 정원의 나무 울타리 그늘 쪽이 특히 어두웠으므로 그곳에 쭈그리고 앉아 숨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다행이군. 맑은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바라보며 홈스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시간 때우기는 좋은 방법이지만 담배는 안 되네. 하지만 고생한 보람은 있을 거야. 확률은 50%지. 최후의 나폴레옹. 우리는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대문이 열리더니 검은 그림자 하나가 원숭이처럼
날쌘 동작으로 정원에 난 오솔길로 뛰어들었다. 검은 그림자는 잠시 유리문에서 새어나오는 빛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숨을 멈추고 기다리고 있는데 희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을 여는 소리였다. 소리가 멈추고 다시 시간이 흘렀다. 검은 그림자가 집 안으로 들어간 모양이었다. 집 안에서 랜턴 불빛이 보였다. 조금 뒤 불빛이 방 안 이곳저곳을 비추는 것이 보였다. 찾는 물건이 그 방에 없는지 불빛이 다시 여기저기를 비추었다. 창문 밑으로 갑시다. 기다리고 있다가 놈이 나오면 잡는 겁니다. 레스트레이드가 속삭였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창가로 가기도 전에 수상한 남자가 창문을 넘어 밖으로 나왔다. 흐릿한 불빛 아래를 지나가는 것을 보니 옆구리에 뭔가 하얀 물건을 끼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더니 인적이 없는 것에 안심한 듯했다. 그는 이쪽으로 등을 돌리고 들고 있던 물건을 내려놓았다. 다음 순간 쾅 하고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와장창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는 자기가 하는 일에 열중해 있어서 우리가 다가가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홈스가 재빨리 등 뒤에서 그를 덮쳤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나와 레스트레이드가 달려들어 그의 팔을 하나씩 움켜잡았다. 찰칵 소리와 함께 수갑이 채워졌다. 남자의 몸을 돌려 눕히자 그는 누르스름한 얼굴에 마구 몸을 뒤틀며 자신이 잡혔다는 사실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사진 속에서 보았던 그 남자였다. 그러나 홈스는 정작 체포한 범인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홈스는 문가에 쪼그리고 앉아서 부서진 석고 조각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었다. 그것은 나폴레옹 석고상이었다.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산산조각난 파편에 불과했고 특별히 다를 것이 없는 석고 조각일 뿐이었다. 홈스가 석고 조각을 하나하나 불빛에 비추며 조사하고 있는 사이 눈앞이 환해지면서 현관문이 열리더니 뚱뚱한 체격의 집주인이 셔츠와 바지 차림으로 나타났다. 조시아 브라운 씨? 홈스가 말을 건넸다. 그렇습니다. 셜록 홈스 씨군요. 심부름꾼을 통해 보내신 전가를 받고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도둑이 붙잡혀서 정말 다행입니다. 세 분 모두 잠깐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 잔 드시지요. 그러나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범인을 한시라도 빨리 경시청으로 데려가고 싶어 했으므로 우리는 대기 중이던 마차를 타고 런던으로 돌아갔다. 체포된 범인은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덥수룩하게 자란 앞머리에 가려진 눈으로 우리를 쏘아보기만 했다. 내 몸이 가까이 닿자 그는 내 손을 물려고 덤벼들었다. 홈스와 나는 범인의 몸수색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시청에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범인의 몸에서 나온 것은 동전 몇 개와 칼집이 긴 칼 하나뿐이었다. 손잡이에는 최근의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이 선명했다. 헤어질 때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소지품 따위는 상관없습니다. 힐 경감에게 물어보면 신원 정도는 금방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역시 제 말대로 마피아와 관계된 사건이 맞지요? 그건 그렇고 홈스 씨, 정말 큰 신세를 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알고 거기서 미리 범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까? 나는 이자가 그곳으로 오리라고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군요. 오늘 밤은 너무 늦었으니 설명은 다음에 하지요. 게다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2억에 남아있어서요. 그것은 끝까지 조사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일 저녁 6시에 한 번 더 저희 집에 오시면 아직 경감이 파악하지 못한 이 사건의 윤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범죄사에 보기 드문 특별한 사건이 될 겁니다. 왓슨, 이 사건을 연대기에 추가해도 좋다면
나폴레옹 흉상을 둘러싼 진기한 이야기가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걸세. 다음 날 저녁, 레스트레이드는 범인의 신상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왔다.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베포였다. 성이 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는 악명 높은 불량배였다. 원래 솜씨 좋은 조각가로 정직하게 일해 돈을 번 적도 있으나 나쁜 길로 빠져서 2번이나 감옥 신세를 졌다. 한 번은 사소한 절도죄였고 또 한 번은 겔더 상회 주인에게 들은 대로 같은 이탈리아인 동료를 찌른 죄로 수감된 것이다. 영어는 잘하지만 석고상과 관련된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아서 흉상을 부순 까닭은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 남자가 겔더 상회의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으므로 그 흉상들을 만든 장본인일지도 모른다고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홈스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정중한 자세로 경감의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홈스를 잘 아는 나는 그가 다른 생각에 잠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홈스의 표정에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기대감과 초조감이 섞여 있었다. 갑자기 홈스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2눈이 반짝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초인종이 울리고 얼마 후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턱 수염이 희끗희끗하고 얼굴색이 붉은 중년의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오른손에 들고 있던 낡고 큼직한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셜록 홈스 선생님, 계십니까? 홈스가 인사를 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아, 레딩시에 사시는 샌드포드 씨지요?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기차 시간이 맞지 않아서요. 제가 갖고 있는 나폴레옹 흉상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셨지요? 맞습니다. 아, 여기 선생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편지에 당신이 가진 드빈느의 나폴레옹 석고상 복제품을 갖고 싶습니다. 석고상 값으로 10파운드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편지를 받고 아주 놀랐습니다. 제가 석고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지요? 물론 놀라셨겠지요. 하지만 간단합니다. 하딩 형제 상점 주인에게 물어보았더니 샌드포드 씨가 마지막으로 사갔다고 하더군요. 그랬군요. 석고상 가격이 얼마인지도 말하던가요? 아니요. 저는 석고상 값은 모릅니다. 그렇다면 미리 말씀드려야겠군요.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 석고상 값은 겨우 15실링입니다. 이 사실을 미리 말해두어야 제 마음이 편하겠군요. 정직한 분이군요, 샌드포드 씨. 하지만 약속한 대로 10파운드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인심이 후하신 분이시군요. 선생이 요구하신 나폴레옹 흉상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는 가방을 열었다. 가방에서 나온 석고상은 지금껏 보아온 산산조각 난 것이 아닌 완전한 상태의 나폴레옹 흉상이었다. 홈스는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더니 10파운드와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에 서명해 주시겠습니까, 샌드포드 씨? 증인들 앞에서 말입니다. 석고상에 대한 소유권을 제게 넘긴다는 영수증입니다. 저는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샌드포드 씨. 여기 10파운드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샌드포드 씨가 떠나자 홈스는 서랍에서 하얀 보자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깔고 방금 산 나폴레옹 흉상을 중앙에 올렸다. 그런데 잠시 후 우리의 눈을 의심하는 일이 벌어졌다. 홈스가 석고상 한가운데를 사냥용 채찍으로 힘껏 내리친 것이다. 나폴레옹 석고상이 순식간에 부서지면서 하얀 석고 조각이 보자기 위로 우르르 떨어졌다. 홈스는 부서진 석고상 조각 하나하나를 열심히 살펴보았다.
잠시 후 홈스가 승리의 함성을 지르더니 조각 하나를 높이 쳐들었다. 놀랍게도 조각 속에는 푸딩에 들어있는 건포도처럼 검고 둥근 물체가 박혀 있었다. 여러분, 보르지아 가문의 그 유명한 흑진주를 소개합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레스트레이드 경감과 나는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완벽한 드라마의 클라이막스를 볼 때처럼 반사적으로 박수를 보냈다. 홈스의 창백한 뺨에 홍조가 살짝 스치는가 싶더니 관객의 박수 갈채에 예의를 표하는 극작가처럼 우리에게 정중히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평소 대중의 인기를 경멸하는 홈스였지만 진심에서 우러나는 찬사와 경탄에는 그 역시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부심과 기쁨을 느꼈던 모양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진주입니다. 나는 귀납적 추리의 사슬을 연결한 덕분에 테이커 호텔에 묵었던 콜로나 공작의 침실에서 사라진 진주가 스테프니 주에 있던 겔더 상회에 나폴레옹 흉상 6개 중 하나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경감, 이 값비싼 보석이 도둑 맞았을 때 잉글랜드 전체가 떠들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런던 경찰이 발벗고 나섰지만 사건은 미궁에 빠진 채 헛수고에 그치고 말았지요. 나도 그때 사건을 의뢰받았지만 사건 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콜로나 부인의 집에서 일하는 이탈리아인 하녀를 용의자로 지목했고 런던에 그녀의 오빠가 있다는 사실까지는 밝혀냈지만 두 사람이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사건은 그렇게 흐지부지 되고 말았지요. 그 하녀의 이름은 루크레치아 베누치입니다. 그러니 이틀 전 살해된 피에트로 베누치가 그녀의 오빠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나는 지난 신문에서 날짜를 조사해 보았는데 진주가 분실된 것은 배포가 폭력 사건으로 체포되기 이틀 전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 그때 겔더 상회에서 이 흉상들이 제작되고 있었지요. 자, 이제 사건의 앞뒤가 연결되죠? 물론 여러분은 내가 사건에 접근한 반대의 순서로 진실에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진주는 배포가 갖고 있었는데 피에트로에게서 훔쳤거나 피에트로와 함께 훔쳤을 테지요. 피에트로와 여동생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이의 관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가 진주를 지니고 있을 때 경찰에 쫓기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는 자신이 일하던 공장으로 도망쳤지만 몸수색을 하면 진주가 발견될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 값비싼 진주를 어딘가에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때마침 복도에서는 나폴레옹 흉상 6개를 건조하는 중이었는데 석구상들은 아직 굳지 않아서 말랑말랑했죠. 솜씨 좋은 기술자 베포는 석구상의 작은 구멍을 뚫고 진주를 밀어 넣은 다음 원래대로 매끈하게 다듬어 놓은 겁니다. 진주를 감추기에 그보다 좋은 곳은 없었지요. 누구도 절대 발견할 수 없는 비밀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배포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1년 사이 나폴레옹 흉상은 런던 시내의 여러 가게로 팔려나갔던 것입니다. 6개의 나폴레옹 흉상 가운데 어떤 나폴레옹의 진주가 들어있는지 배포 자신도 구분할 수 없었겠지요. 결국 6개를 모두 부수고 찾아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진주는 석고가 굳으면서 함께 굳었기 때문에 흔들어 보아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1년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배포는 6개의 나폴레옹 석고상이 어디로 팔려갔는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겔더 공장에서 일하는 사촌에게 부탁해서 6개의 나폴레옹 석고상을 사간 소매상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허드슨 가게의 점원으로 취직해서 석고상 3개가 팔려간 곳을 조사했지요. 그러나 그 3개의 나폴레옹에는 진주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하딩 형제 상점에서 일하는 이탈리아인 직원에게 부탁해 나머지 3개가 팔린 곳을 알아내도록 했지요. 그래서 그가 처음에 간 곳이 하커 기자의 집이었습니다.
한편 피에트로는 사라진 진주가 베포에게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뒤를 추적하던 중이었는데 결국 하컷이 집에서 서로 마주친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격투가 벌어지고 베포는 격투 끝에 피에트로를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왜 피에트로가 베포의 사진을 가지고 다녔던 거지? 내가 옆에서 물었다. 그건 제3자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사람을 아느냐고 물어보기 위해서였지. 당연한 일이야. 어쨌든 살인사건이 있고 나서 나는 베포가 진주를 찾는 일을 늦추기보다는 오히려 서두를 것이라고 짐작했지. 경찰이 진주의 비밀을 눈치채기 전에 서둘렀던 거야. 물론 나는 그가 하커 기자의 나폴레옹에서 진주를 찾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네. 사실 나는 베포가 찾는 물건이 진주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지. 그러나 그가 흉상을 들고 몇 집이나 그냥 지나쳐서 가로등 불빛에 있는 정원에서 그것을 부수었다는 사실에서 그가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지. 하커시의 나폴레옹 상이 3개 중 1개였으니 내가 말한 대로 다른 나폴레옹 상에 진주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했네. 나머지 2개 중 하나가 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베포는 당연히 가까운 런던 시내에 있는 석고상부터 훔치려고 했겠지. 그래서 나는 또다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브라운 씨에게 문단속을 단단히 하라고 전보를 보냈고 베포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것일세. 그 결과는 알다시피 아주 만족스러웠고 물론 그때는 이미 베포가 찾는 물건이 보르지아의 흑진주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네. 살해당한 남자의 이름으로 2 사건이 연결된 것이지. 이제 남은 석고상은 레딩시에 있었고 결국 이 마지막 석고상 속에 진주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지. 그래서 나는 그 마지막 나폴레옹 석고상을 레딩시에 사는 샌드포드 씨로부터 사들였네. 저기에 흩어져 있는 게 그것이지. 우리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윽고 레스틀레이드 경감이 입을 열었다. 정말 훌륭합니다. 홈스 씨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많이 보아왔지만 이렇게 훌륭한 솜씨는 처음 봤습니다. 장담컨대 런던 경시청에서 일하신다 해도 질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홈스 씨,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영국에 계신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말이 못 믿어오시면 내일 경시청에 와보십시오. 모두들 당신과 악수를 나누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길 겁니다. 고맙습니다. 홈스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지만 여느 때와 달리 깊이 감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잠시 후 홈스는 평소처럼 냉정하고 차분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왔다. 왓슨, 그 진주는 금고에 넣어두게. 안녕히 가시오, 레스트레이드 경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찾아와도 좋습니다. 기꺼이 사건 해결에 협조하겠습니다.